사우디 왕족 여성이 매년 한국에 오는 진짜 이유 아시나요? 그녀는 오직 한국 남자만 찾습니다. 돈도 외모도 다 가진 그녀가 왜 굳이 평범한 한국 남자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받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월세 걱정, 취업 스트레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남자만을 사랑하는 사우디 공주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25세 아미라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약 3년 전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던 중 룸메이트가 추천해준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에피소드를 거듭할수록 한국 문화와 등장인물들의 감성적인 표현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자상함과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제가 사우디에서 보아온 남성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물론 드라마는 현실을 과장되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라마에 이어 K-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방탄소년단과 엑소의 음악을 들으며 그들의 노래에 담긴 메시지와 퍼포먼스에 감동받았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그들의 팬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와 겸손함은 제가 동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왕족으로 태어나 자란다는 것은 많은 특권과 동시에 수많은 제약을 의미합니다. 저희 가문은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이 엄격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우디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 여성으로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나 인생의 방향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주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남성들의 모습은 제가 꿈꾸던 이상형과 가까웠습니다. 자상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감성적이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저의 새로운 관심사를 단순한 취미로만 여겼지만 제 열정이 깊어질수록 그들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1년 정도 공부한 후 저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된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드라마와 영상으로만 보았던 한국이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와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에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도움에 감동받았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누군가 항상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음식점에서는 외국인인 제가 주문하기 편하도록 영어 메뉴판을 준비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남학생들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답해 주었고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제 의견을 경청해 주었어요. 이런 경험은 사우디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저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복 입기 체험, 김치 만들기 클래스,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경험했고 또한 강남, 홍대, 이태원 같은 현대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며 한국의 현재를 느꼈어요. 교환학생 기간 동안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우디 왕족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그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주었어요.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한국인 친구가 자신의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해준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과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한국 남성들의 자상함은 작은 일상에서도 빛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비가 올 때, 우산을 공유할 때, 늦은 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할 때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섬세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남성들에 대한 호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 학기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매년 지켜지고 있습니다. 첫 방문 이후로 저는 매년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방문했지만 점차 한국에서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깊이 한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우디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사우디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선택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중요시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 남성들의 매력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세심한 배려와 감성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사우디 남성들과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한국 남성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런 소통 방식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패션 센스와 자기관리에 대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왕족이라는 제 배경은 때때로 관계 형성의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우디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거리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이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진정한 저보다는 제 배경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만남은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넘어서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왕족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미라라는 한 여성으로서 진실된 관계를 원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때로는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한국인들의 정신적 가치와 삶의 태도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 정신,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정의 문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후에도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꾸준히 들었고 한국인 튜터와 일주일에 2번씩 화상통화로 대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한국 사회의 위계질서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단순한 관광지 방문을 넘어 현지인들의 일상을 경험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친구들의 집에서 홈파티를 하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노래방에서 케이팝 노래를 열창하며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서울을 넘어선 한국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산의 활기찬 시장과 아름다운 해변, 전주의 한옥마을과 전통 음식,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까지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거듭될수록 저는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대화가 점차 인생의 목표, 꿈, 고민 등 더 깊은 주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한국 남성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과의 우정을 통해 저는 한국 남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왕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아미라라는 한 사람이었고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우디에서는 항상 공주님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평범하게 대우받는 경험은 새롭고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때로 저에게 사우디의 문화와 왕족의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우디의 아름다운 전통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은 사람들이었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함께 한국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저는 더 넓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어요. 이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한국제문화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기업에서 일하는 31살 민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열린 네트워킹 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민호 씨를 만났을 때 저는 그의 깊은 통찰력과 겸손한 태도에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지만 결코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었어요. 사우디의 문화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제 설명에 진지하게 질문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울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각자의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가 발전해 나갈수록 저는 제가 동경해온 한국 남성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았어요.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꿈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서로 다른 배경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사우디 왕족이라는 사실은 민호 씨에게 처음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배경이 문제가 될까 걱정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어요. 저 역시 왕족으로서의 책임과 개인적인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사우디 내에서 그것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기를 기대했어요. 한국인, 그것도 왕족이 아닌 일반 시민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민호 씨는 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우디의 역사와 이슬람에 대해 공부했고 저는 그의 가족과 한국 사회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왕족이라는 사실보다 아미라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어요.
그는 종종 제게 내가 공주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미라이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말은 항상 특별한 대우와 기대 속에서 살아온 제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어요. 또한 민호 씨는 제 꿈과 목표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아이디어에 조언을 해주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사우디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고 때로는 몇 달씩 직접 만나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고 시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쌓아갔습니다. 민호 씨의 가족들은 처음에 저희 관계에 대해 걱정했어요. 그들에게 사우디 왕족은 너무 멀고 이질적인 존재였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민호 씨의 부모님을 뵙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함께 진심을 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드리면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함께할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온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저는 민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한국에서도 사우디에서도 혹은 인도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보는 것이 항상 꿈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특권 덕분에 저는 어디서든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제 제안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한국에서의 경력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성장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한국에서 산다면 저는 사우디와 중동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문화센터나 갤러리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문화기업에 투자하여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것도 제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생활한다면 민호 씨는 그곳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사우디는 비전 2030 계획 하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었고 이는 민호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또는 제3국 예를 들어 인도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문화 모두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환경에서 우리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 씨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지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당신 옆에 있는 것, 당신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서적인 연결과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족으로서 물질적인 것들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민호 씨는 제 진심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미라, 당신이 나를 믿고 지지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는 함께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예요.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요. 우리는 종종 함께 살게 될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일 수도, 사우디의 넓은 저택일 수도, 또는 전혀 다른 나라의 조용한 주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우리 둘 다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가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어떤 언어와 문화, 종교적 가치를 가르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부모 밑에서 자라날 아이들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꿈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고민과 장애물들도 분명히 드러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 가족, 특히 부모님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족에게 있어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과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특히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한국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정말이니?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저는 부모님께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소중한지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전환점은 민호 씨가 용기를 내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는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사우디의 예절과 기본적인 아랍어를 배웠고 부모님을 뵙기 전에 전통 의상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런 노력과 진심 어린 태도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왕족의 혈통은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 등의 이유로 우리의 결합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민호 씨의 가족들 역시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먼 이국 땅으로 떠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셨고 너무 다른 배경에서 온 며느리와의 소통이 가능할지 걱정하셨어요. 민호 씨의 친구들 중 일부는 왕족과의 관계가 정말 현실적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부의 반대와 의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국제 결혼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절차였어요. 사우디와 한국의 결혼 제도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양국의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왕족의 결혼은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절차와 승인이 필요했어요. 또한 결혼 후에 신분 문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민호 씨가 사우디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둘 다 현재 국적을 유지하면서 제3국에 거주할지 등 많은 선택지와 그에 따른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이 비무슬림과 결혼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개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어떤 결정이든 함께 내린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민호 씨와 저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관계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이해, 타협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사회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요. 비전 2030 계획 하에 사회적, 문화적 개혁이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같은 국제 커플에 대한 시각도 점차 바뀌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호 씨와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가 가족들의 완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사우디의 결혼 의식을 조화롭게 결합해 우리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단 서울에 정착할 계획이에요. 민호 씨의 일이 한국에 있고 저도 한국 문화와 사회에 더 깊이 융화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하여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민호 씨도 사우디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저는 서울의 중동 문화를 소개하는 갤러리를 열어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더 넓은 중동 지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한류 콘텐츠의 중동 진출을 돕는 컨설팅 사업을 구상 중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끌림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공동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국제 커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 사랑의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차이가 관계를 더 풍요롭고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이자 민호 씨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